변호사님, SBS 모닝와이드 때부터 챙겨봤어요. 24살입니다. 모닝와이드 제가 2012년, 13년이니까 초등학교 때부터 보셨군요. 요즘 한문철 TV를 보면서 방어운전, 안전운전에 열과성을 다하고 있던 중에 첫 사고를 당했습니다. 질문하고 싶은 내용은요, 상대방이 사고 다음날 치료 잘 받으시라고 전화 한 통 툭 한 거 말고는 딱히 연락도 없고요. 상대 보험사 측도 사고 다음날하고 태어난 다음날 안부 연락만 왔습니다. 사고 당시에 상대방 부모님께서 사고나 안부 없이 흘낏 쳐다보고만 그냥 가셨어요. 원래 합의 연락은 안 오나요? 상대방은 과속으로 12대 중과실에 포함된다고 그럽니다. 가다가 똥 맞은 격인데 저는 지금 운동도 못할 정도로 몸 상태가 안 좋습니다. 제가 유아체육 강사입니다.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는 수준까지 회복하고 쭉 운동을 다시 시작하면 좀 몸이 조금 회복된 다음에 운동을 하면은 그 다음날 못 일어나요. 제 치료는 제 몸이 깨끗해질 때까지 받을 겁니다. 이 사고 전에는 당연히 깨끗했죠. 멀쩡했었죠. 가만히 기다리면서 치료 꾸준히 받으면 될까요? 사고일로부터 한 달 조금 지났습니다. 지난 2월 6일 밤 11시경 사고고요. 처음엔 그 차가 뺑소니인 줄 알았어요. 음주 뺑소니인 줄 알았는데 경찰에 먼저 신고를 했는데요. 음주는 아니고요. 상대차 당연한 100%라고 조사관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경찰관께서는요, 제한속도 70이고요. 그 도로가 70도로고요. 저는 한 65 정도 안팎이었던 걸로 기억합니다. 제 차는 아반떼고요. 렌터카입니다. 전손 처리를 한다고 그랬었는데 억지로 고친다고 그래요. 내 차 거의 폐차 지경까지 간 것 같습니다. 어떤 사고일까요? 어떤 사고일까요? 보시겠습니다. 자, 오디오는 없어요. 렌터카인데요. 저 뒤에요. 뒤에 동그라미 어떤 차가 빠르게 옵니다. 포르쉐입니다. 포르쉐. 미끄러지면서 나를 나 뱅글 이런 저 차 저기까지 가 있네요. 네. 이번 사고. 포르쉐가 뒤에서 엄청 빠른 속도로 정확히 속도는 모르는데요. 지금 국가수에 속도 분석을 해놓은 상태랍니다. 저 뒤에 있었어요. 저 뒤에서 오던 차가 점으로 보던 차가 여기서 하나 둘 셋 넷 다 쾅 빙글빙글 내 차가 돕니다. 지금은 운전할 때 트라우마가 트라우마가 생길 그 정도는 아닌데요. 그런데 차가 순간적으로 돌 때 붕 뜨더래요. 그때 나 죽는구나. 그때 죽는 줄 알았대요. 그리고 지금 운전을 하긴 하는데요. 그런데 운전할 때 앞을 봐야 되잖아요. 터널에서 뒤에서 빵 소리만 나면 뒤를 본대요. 물론 앞도 보고 뒤를 한 번씩 보는 거 그것이 안전운전에 도움 되겠지만 앞을 봐야 되는데 배기음 소리 빵 소리만 나면은 그럼 뒤쪽을 보느라고 불안하대요. 다행히 어디가 크게 부러진 건 아닙니다. 제가 이분께 여쭤봤습니다. 네, 상대차 속도는 지금 현재 한 시속 130 추정 130은 넘어 보인다 그러는데 아직까지 밝혀진 건 아니고요. 입원은 며칠 받았고 통원 치료 얼마나 받았습니까? 얼마나 더 치료를 받아야 될까요? 원래 합의 연락은 안 오나요? 어떤 합의를 말씀하시나요? 상대차 속도 한 130 이상 되어 보인다. 속도 감정 맡겼다. 2주 동안 입원했고요. 지금은 통원 치료 한 10번 정도 했습니다. 민사와 형사 둘 다요. 합의를 떠나서 제대로 된 사과를 못 받은 게 더 화가 납니다. 그리고요. 운이 좋아서 어디가 부러지거나 그러진 않았어요. 몸도 또 운동하시는 분이니까요. 운이 좋아서 어디가 크게 부러지거나 함몰되거나 그건 아닌데요. 차가 회전하는 중간에 차체가 살짝 뜨는데 죽는 줄 알았습니다. 뒤에서 터널에 배기음 크게 들리면 뒤를 보게 돼요. 아이고 이것도 트라우마. 일종의 트라우마죠. 진단이 얼마나 갔을까요? 한 2주나 3주 나왔겠죠? 2주 동안 입원하시고 아직까지 통원 치료 중이라 그러면 한 2, 3주 나왔을 것 같습니다. 제한 속도보다 70도로에서 그거보다 초과했으니까 20km 초과하면 속도 위반 사고죠. 네, 상대편은 속도 위반 사고로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그런데 첫날 내 잘 받으세요 해놓고 연락도 없대요. 왜 그럴까요? 만약에 본인이 구속될 것 같으면 벌써 연락 왔죠. 어차피 불구속입니다. 만약에 사망사고였다든가 또는 크게 다쳐서 목뼈가 부러지거나 또 식물인간 됐다가 그러면 진짜 계속 차서 죄송합니다 제발 합의해 주시오 그렇게 할 텐데 2, 3주 진단이면 어차피 부러지지 않았으면 2, 3주예요. 진단 2, 3주. 어차피 불구속이고요. 어차피 벌금형으로 끝납니다. 진단 1주에 예전에 30만 원, 지금 한 50만 원까지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럼 벌금 100에서 150만 원이에요.
어차피 벌금이니까 합의돼도 벌금이에요. 12대 이후의 사유는 합의되더라 처벌받잖아요. 그래서 벌금 150만 원 낼 거 합의되면 벌금 100만 원 낼 수도 있어요. 그러면 상대 측에서 벌금 몇십만 원 깎자고 합의하러 오겠습니까? 기대하지 마세요. 그러나 상대편 운전자 혹시 이 방송 보시게 된다 그러면 사람은 도리라는 게 있습니다. 염치라는 게 있습니다. 본인의 100% 잘못으로 유아체육교사, 유아체육강사 아니 가서 어린이들하고 같이 막 부르고 애들하고 체조도 하고 그 체육도 하고 공놀이도 하고 축구도 가르치고 그런데 내가 몸이 안 좋아서 그걸 못하게 됐잖아요. 가서 말 한마디에 천냥빚을 갚는다는 건데요. 죄송하다고 그래야죠. 저 몸은 어떠십니까? 정말 죄송합니다. 그러면서 처벌을 낮추기 위한 게 아니라 보험세에서 나오는 거예요. 저거 위자료 15만 원 내지 25만 원밖에 안 돼요. 근데 내가 손해본 거 엄청 크잖아요. 다만 어느 정도로 좀 성의를 보이시면서요. 그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는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에 의해서 보험사가 다 알아서 하잖아. 나 보험 들었는데 민사는 보험에서 다 알아서 할 거고 형사 나 벌금 내면 어차피 벌금 내잖아. 그래서 염치불구법이 됐습니다. 양심불량법이 됐습니다.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이. 내가 잘못한 거 지나가다도 부딪혀서 넘어졌더라도 아이고 좀 어떠세요? 아이고 그렇게 하는데 자동차로 사람 다치게 해놓고도 한 번도 제대로 된 미안하다는 소리를 안 하는 것이 우리나라의 현실입니다. 만약 내가 구속될 것 같으면 쫓아가서 이제 발이 손이 되도록 그렇게 빌면서 말입니다. 한편 보험사와의 문제. 보험사에서 연락 기다리지 마세요. 보험사에서 연락 오면 좋은 거 없습니다. 보험사는 뭐라 그럴까요? 치료비 앞으로 병원 치료비 한 10번 더 받으실 거 그거 저희가 돈으로 드릴게요. 저희들이 그래서 100만 원 맞춰 드릴게요. 지난번에 입원 안 하고 퇴원하셨으면 저희들이 2주치 하루에 한 5, 6만 원씩 해서 돈을 드렸을 텐데 그거 다 까먹었어요. 그래서 없어요. 이거 이번 하루에 보험사가 얼마 주나요? 한 8만 5천 원 쳐줄 겁니다. 하루에 한 8만 원 정도, 8만 원? 뭐 얼마 좀 더 쳐줄 거예요. 그거 하고요. 그 다음에 위자료 한 15만 원 하고요. 그 통원치료 하루에 8천 원 교통비 하고요. 다 합치니까 얼마인가요? 한 100만 원? 좀 100만 원 좀 넘는군요. 8만 원 곱하기 2주 하면은 112만 원에다가 위자료 합치면은 130만 원에다가 통원치료비 8만 원에다가 네, 한 140만 원 되는군요. 그럼 앞으로 치료 더 받으시라고 저희들이 한 170만 원 드릴 테니 합의하세요. 이렇게 얘기할 겁니다. 합의하지 마세요. 보험사부터 돈 받고 합의했는데 이미 지난 건 어디 안 도망가요? 이번 한동안에 내가 일 못한 손해, 휴업 손해 그대로 남아있죠? 교통비 하루에 8천 남아있죠? 위자료 남아있죠? 내자만 이거 그대로 남아있습니다. 그래서 보험사가 한 30만 원 더 드릴게요. 50만 원 더 드릴게요. 합의합시다. 그런데 한 30만 원, 50만 원 받고 합의했는데요. 그 다음에 병원비가 300만 원 들면 어떡할 거예요? 그건 내 돈으로 해야 됩니다. 그래서 보험사랑 합의는 치료 다 받으시고요. 내가 이제 병원에 안 가도 된다 할 때 그때 합의하십시오. 몇십만 원 더 받고 합의하지 마시고요. 과속 정말 무섭죠. 과속 안 했으면 차가 이렇게 미끄러지지 않습니다. 나 정상적으로 잘 가고 있는데 저 뒤에 쏜살같이 달려오는 저 차 속도가 빠르니까 휘청 붕 떠서 돌 때 얼마나 무서우셨겠습니까? 얼마나. 저 포르쉐 운전자분께서 이 방송을 꼭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아파트 단지입니다. 여기는 차들이 지나갈 수 있는 통로죠. 양쪽으로 차들이 서 있고요. 시속 10km로 가야 안전합니다. 왜? 안 보이는 사람이 나올 수 있으니까요. 이곳에서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가겠습니다. 천천히 가죠? 네, 천천히. 천천히 가는데 이런 괜찮니? 아니 여기서요. 천천히 가잖아요. 속도 안 빨라요. 천천히 가다가 나 멈췄는데 와서 애가 저렇게 갑자기 튀어나오는 저런 애를 피할 수 있나요? 이번 사고 차 대 어린이 사고니까 차가 잘못이 있나요? 차의 잘못이 없죠. 저런 경우까지 대비한다 그러면 여기서 아파트에서요 주차 공간 여기 하나 지나갈 때 여기 없네 옳지 또 여기 없네 옳지 또 여기 있네 그렇게 한 칸 한 칸 가다가 섰다 그렇게 갈 수 있나요? 저렇게 뛰어나면 안 되죠. 아파트 단지 내에서는 자동차 운전자가 더 조심해야 되지만 그러나 앞도 보지 않고 갑자기 뛰쳐나오는 저런 어린이들은 도저히 피할 수가 없는 겁니다. 하지만 운전자가 조심해야 될 때도 있어요. 제한속도 이분이 10으로 갔으니까 제한속도 시속 10km 채 안 되는 거 같죠? 천천히 가니까 바로 나는 멈추는데 애가 와서 붙인 거예요. 아파트 단지에서 조심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속도 시속 10km 이하로 가면서 이런 곳에서는 조심해야 돼요. 어딜까요? 이런 곳에는 조심해야 되는데 어떤 곳일까요? 아파트 단지에서 불박차는 오른쪽으로 갈 겁니다. 이런 곳은 천천히 가야 돼요. 천천히 가야 되는데 어떻게 갈까요? 보시죠. 속도가 어떻게 되나요? 조금 있어 보이죠? 속도가 좀 있어 보여요? 속도가 있어 보이는데요. 이런! 아니 여기서요. 쭉 가다가 이런 곳이요. 여기 쓰레기 모아두는 곳이고요. 이 앞에는 무슨 구조물이 있어서 안 보이죠. 아파트 단지 내에서는 애들한테는 거기가 마당이고 운동장이에요. 그러니까 애들이 갑자기 뛰어나올 수가 있죠. 저렇게 뭔가 구조물이 있어 안 보이면 여기 잠깐 멈췄더라면. 그리고 불박차 속도가 빠릅니다. 천천히 갔으면 설령 어린이를 피하지 못한다 치더라도 멈추면서 부딪혔더라면 애가 크게 다치지 않을 텐데요. 제대로 멈추지 못했습니다. 따라서 아파트 단지 내에서는 천천히 가십시오. 왜? 안 보이는 곳에서 사람이나 애들이 튀어나올 수 있으니까요. 10km, 시속 10km 이하로 가십시오. 그리고 경비실이라든가 뭔가 나무라든가 화단이라든가 뭔가 가려서 안 보일 때는 안 보이는 것은 속도를 줄여서 시야 확보된 다음에 가십시오. 여기서도 마찬가지죠. 여기서요 쭉 가다가 여기 혹시 뭐가 나오면 안 되지? 잠깐 섰더라면 그러면 사고를 피할 수 있습니다. 새벽 1시가 좀 넘었습니다. 남편이 운전하고 조석에는 부인이 타고 계신데요. 두 분이서 대화를 하면서 집에 가는 중입니다. 가겠습니다. 자, 여기서 신호 대기하고 있는데요. 네, 이제 녹색 신호로 바뀌었습니다. 녹색 신호로 바뀌어서 쭉 갑니다. 네, 왕복 4차로 도로네요. 이곳에서 네, 제한속도 50, 시속 50km 도로인데 빠르지 않습니다. 저 앞에 녹색 신호입니다. 녹색 신호에 가고 있는데요. 네, 그냥 쭉 가면 되는 거죠. 네, 쭉 가는데. 우와! 아니, 저 학생인지 고등학생인지 아니면은 아가씨인지 모르겠는데 어디서 나오나요? 아무것도 안 보여요. 안 보이는데 어디서 나왔습니까? 다시 한번 찾아보죠, 여러분들. 그 갑자기 뛰어나온 사람 어디서 나오는지 여기에서요. 네,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지금 여기 아하 이쪽에 실루엣이 보이네요. 저걸 어떻게 피할 수 있었을까요? 안 보였는데 도로 밖에서 뛰어오는 걸 어떻게 볼 수 있었을까요? 이분께서 평소에 운전하실 때 시야를 넓게 보신답니다. 그리고 빨리 안 가신대요. 제한 속도보다 더 낮은 속도로 가면서 혹시에 대비해서 그랬으니까 피했지. 만약에 이분이 제한 속도도 빨리 갔으면 좀 피할 수 있었을까요? 자, 여기서 실루엣이 잠깐 전에 보였는데요. 가면서 오! 와, 저 뒤에 누가 쫓아오나요? 왜 이렇게 뛰는 거 보세요. 뛰는 거, 와, 100m 달리기! 이분이 이 사고를 피할 수 있었던 것은 평소에도 속도를 내지 않으시고요. 시야를 넓게 보신답니다. 혹시 무단횡단하는 사람이 있을지도 모르니까 앞도 보고 시야를 넓게 보면서 그랬기 때문에 실루엣처럼 타는 사람을 보고 미리 빵 할 수 있었던 겁니다. 그러지 않고 새벽 1시 넘는데 누가 가겠어? 이 시간에 누가 있겠어? 그리고 빠르게 갔으면 큰일 날 뻔했어요. 밤 11시고요. 길이 엄청 넓습니다. 왕복 12차로입니다. 가로등 켜 있어서 그렇게 어둡지 않습니다. 밤인데 상당히 이 정도 밝은 편이죠. 이곳에서 불박차 가다가 어떤 사고가 날까요? 자, 앞에 녹색 신호예요. 녹색 신호 통과했고요. 저 뒤에도 녹색 신호네요. 잘 가고 있는데 뭐가 있는 것 같은데 이거 뭐야? 이런 사람이 서 있었어요. 저기서 사람이요. 사람이 천천히 걸어옵니다. 천천히 걸어다가 여기서요. 안 보였을까요? 길도 넓고요. 가로등, 그다음에 자동차 불빛 피할 수 있었어야 되는데 왜 못 피했을까요? 그거는 이 시간에 밤 11시에 저 넓은 길을 무단횡단하는 사람이 있을까? 그런 사람 없을 거야 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래서 안 보인 겁니다. 앞에 뭔가 있을 수도 있다면 미리 보일 수 있었는데 안 보이는 경우가 있고요. 안 보일 것 같은데 보는 경우가 있어요. 항상 운전할 때는 앞쪽을 잘 살피십시오. 이 시간에 무단횡단자 있겠어? 그게 아니라 있을 수도 있다는 마음으로요. 밤에는 잘 안 보입니다.
자동차, 전조등, 라이트 불빛에 보이는 만큼 거기 뭔가 있으면 내가 바로 멈출 수 있을 정도로 결국 속도를 내면 안 되는 거죠. 밤에는 속도 줄이십시다. 그런데 이 넓은 길을 여기를 도대체 왜 못 안낸다는 겁니까? 왜? 컴컴한 밤입니다. 왕복 2차로 도로. 불박차 빠르지 않습니다. 네, 천천히 가고 있는데요. 양쪽에 주차된 차들이 있고요. 안 빠르죠? 중앙선이 있고요. 네, 잘 가고 있었습니다. 아무 문제 없어요. 그런데 이거 뭐야? 이런. 사람이 갑자기 자동차로 뛰어들었어요. 이거 뭔가요? 자동차를 향해서 일부러 뛰어든 건가요? 저 뭐야? 이거 자동차를 향해서 자해공갈단이야 뭐야? 내가 천천히 가고 있었어. 그런데 저 골목에서 달려온 사람이 갑자기 나를 향해서 이게 뭐야? 이게. 왜 달려들었을까요? 도대체 차가 천천히 가고 있었는데 갑자기 차로 달려들었습니다. 그 이유는 저 사람 앞에 뭐가 있었어요? 뭘까요? 찾아보시죠. 여기서 천천히 가고 있는데요. 그런데 아무것도 없었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사람이 뛰어요. 이거 뭐야? 강아지가 여기도 있고요. 여기도 있어요. 두 마리예요. 아이고, 얘를 놓친 거예요. 쟤를 놓치니까 쟤를 잡으러 저러다가 저 차에 강아지 다칠까봐 우리 강아지 하면서 그러다가 일부러 뛰어든 게 아니라 또 하나의 가족이잖아요. 내 아들, 딸이라고 그러잖아요. 아이고, 우리 애기. 저 애기 잡으려고. 그러다가 강아지 때문에 사람 크게 다치거나 잘못하면은 지금 속도가 얼마 안 됐으니까 저 정도죠. 만약에 속도가 더 있었으면 어떻게 될 뻔했습니까? 강아지 데리고 산책하실 때요. 목줄 제대로 잘 묶였나 확인하시고요. 그리고 두 마리 같이 데리고 가지 마세요. 한 마리씩 데려가면 그래도 얼른 쫓아가 잡을 수 있는데 또 한 마리 이러다가 이런 사고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만일 똑같은 상황에서 자동차 속도가 빨랐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어두운 밤 시간에 가로등도 띄엄띄엄 있어서 어둡습니다. 저 앞에 신호는 녹색 신호고요. 제한속도 시속 70도로입니다. 이곳에서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가겠습니다. 제 속도에 따라서 다시 가겠습니다. 다시. 자, 녹색 신호 정상적으로 지나갑니다. 지나갔는데 이거 뭐야? 이런. 아니, 사람이 갑자기 뛰어들었어요. 도대체 사람이 왜 갑자기 자동차로 뛰어들었을까요? 자동차 정상적으로 잘 가고 있었는데 검은 계통의 옷을 입어서 잘 보이지도 않았어요. 미리 안 보이던 사람이 갑자기 자동차로 뛰어올랐는데요. 왜 그랬을까요? 영상 다시 보시겠습니다. 정상적으로 잘 가고 있죠? 잘 가고 있는데 사람이 이런 뭐예요? 저좀 앞에 잘 보세요. 조금 전에 요거요. 아하, 강아지네. 아이고, 검은 강아지. 만약에 흰색 강아지였으면은 그래도 미리 보일 수도 있었겠지만 강아지도 검었고 사람도 검었고요. 검은 옷을 입었으니까 미리 안 보였습니다. 저 강아지가 목줄이 풀려서 그냥 강아지 잡으려고 휘청휘청 하다가 강아지 길 건너니까 쫓아가다가 자동차 오는 게 안 보입니다. 강아지는 내 새끼잖아요. 아니, 우리 애기가 갑자기 이랬으면 애 보느라고 차 오는 거 모르죠. 강아지를 목줄을 제대로 하지 않아서 가끔 산책하다가 목줄이 풀리는 경우도 있고요. 또 집에서 문 조금 열어놓으면 강아지가 뿔뿔뿔 나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강아지 쫓아가다가 저런 사고가 일어날 수 있고요. 또 자동차 타고 어디 갔을 때 자동차에서는 강아지들 목줄 잘 안 하잖아요. 그랬을 때 문 열다 강아지들이 뛰쳐나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반려동물들 강아지, 고양이 관리 잘 하셔야 됩니다. 케이지에 넣든가 아니면 안고 가든가 아니면 목줄을 똑바로 하든가. 자칫 잘못하다가 아들, 딸처럼 소중히 키우던 내 반려동물 가다가 맞은편 차 왔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내가 보는 앞에서 우리 강아지 죽을 수도 있고요. 또 강아지 잡으러 가다가 내가 크게 다치거나 죽을 수도 있습니다.